네, 2022년 11월 14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지난 10년간 10% 넘게 줄어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OECD 회원국들과의 근로시간 격차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를 출산한 군인 부부가 아이들의 첫 생일을 앞두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쌍둥이 아버지인 김대위는 5쌍둥이를 향한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며 장관님과 부대 전후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대위는 요즘 아이들은 오전 8시에 어린이집에 등원해 오후 4시에 하원하고 있다며 저는 부대에서 배려를 해줘서 오후 4시 전에는 퇴근해 어린이집 하원을 직접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풍산개, 고미, 송강을 맡아 관리할 기관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새끼 별과 상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4일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은 최근 고미와 송강의 새끼 6마리를 분양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지자체와 동물원의 부모 견도 맡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다른 동물원들은 사육 여건 등을 이유로 고사했지만 광주 우치 동물원은 사육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2022년 11월 16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크 복귀, 위안부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응해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국민은 기존 감염 경험과 이상 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0월 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9차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중 동절기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1 로켓이 미국 동부시간 16일에 달을 향한 성공적으로 발사돼 반세기 만에 달 복귀를 향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발사 책임자인 찰리 블랙웰 톰슨은 아르테미스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면서 우리 발사팀은 모두 미국을 달과 화성에 복귀시키는 첫 걸음인 아르테미스 첫 발사라는 믿을 수 없이 특별한 임무에 참여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2022년 11월 17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와. 2023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진 17일
이른 오전 서울 용산구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앞에 한 어머니가 긴장한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험장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못내 아쉬웠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가 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수능인 올해도 떠들썩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뜨거운 포옹과 격려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2023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과 시민들 도움으로 무사히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입실 완료 시간을 1여분 앞두고 해운대구 부흥고 정문으로 한 학부모가 달려왔습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시계를 안 가져왔다는 연락이 왔다며 혹시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해운대 경찰서 재송지구대 한순성 경위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벗어 정문으로 나온 해당 수험생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오전 7시 30분에는 한 수험생이 택시를 타면서 수험표가 든 지갑을 흘리는 장면을 한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고 백양 터널에서 택시를 따라잡아 지갑을 전달한 뒤 수험생을 순찰자로 옮겨 태우고 고사장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17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합니다.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6.6% 오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2,8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2022년 11월 18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며 종부세 기본 금액을 상향하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 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부터 반영한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 몽골 슈발처로 불리는 대함 이태준 선생 순국 101주기 추념식이 18일 하만에서 엄수됐습니다. 하만 출신인 대함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하고 몽골로 건너가 국왕을 치료하던 어의로 활약하며 몽골 슈발처로 불렸습니다. 그는 1921년 몽골을 침범한 러시아 부대에 학살당한 비운의 애국지사이기도 합니다. 경북도 지난 17일 시행된 2023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독도 관련 2문제가 출제됐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 전년도 한 문항에 이어 2년 연속 독도 관련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 수능뿐 아니라 각종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독도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내도록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2022년 11월 14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